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어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원 집정부제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오늘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어백님. 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서 21대 총선이 열릴 예정인데요. 실제로 구정 연휴 이후로 선거일이 채 80일도 남지 않다 보니까 각 당들이 총선 체제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총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 측 정치인들도 일치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요. 의원 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의원 내각제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뭔 소린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예, 좀 헷갈리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많이 낯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개념인데요.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체제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개념으로 의원 집정부제라는 정치체제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의원 내각제부터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의원 내각제는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체제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예전에 영국의 정치는 왕과 군주를 중심으로 한 전제주의 정치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게 됐어요. 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가 왕과 절대군주에 대항하는 그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키우게 된 건데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과 전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체제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게 되면서 그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만들어낸 다수당의 당수가 대표가 돼서 영광스러운 수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수상 또는 총리라고도 부르면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수상이나 총리나 행정부 내각을 책임지는 자리로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선출된 수상은 자신이 직접 장관이나 국무위원 등의 강요들을 뽑아서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는 의회의 다수당에서 수상이나 총리가 선출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상이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가 구성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의회의 의원직하고 행정부 내각의 강요 직책을 겸직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니까 의회가 정부 견제 역할은 못하겠네요. 아니요. 그럼 의회랑 정부가 서로 어떻게 견제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의회에서는 행정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신임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내각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의회가 불신임권을 행사해서 내각을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장관이나 국무위원들 같은 강요들을 총사퇴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이런 거하고는 반대로 내각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총선거를 요구하게 되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은 법률의 제정 과정에도 참여하게 돼서 입법부 의회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양쪽이 굉장히 센 거 하나씩은 쥐고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는 입법부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 내각이 구성되다 보니까 의회와 내각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앞에서 말한 상호 견제 기능도 있지만 서로가 협력하는 권력 융합적인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원 내각제 하에서 많은 의원을 차지한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많은 의원을 차지한 정당 없이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는 경우에도 국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다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군소정당들하고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돼서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군소정당들이 많으면 그게 단점이 되네요. 맞아요. 다음은 대통령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인데요. 사실 대통령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많이 익숙한 제도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의원 내각제와의 차이점만 살펴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영국하고는 다르게 왕정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왕정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국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많이들 채택하면서 따르게 됐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정치적인 요구가 많이 있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대통령제의 경우는 의회의 다수당에서 수상을 지명하는 의원 내각제하고는 다르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의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는 별개로 선출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상호 독립적인 상황에서 서로 견제구도 던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제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제 정치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서 권력 집중에 따른 독재 정치가 나타날 위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을 할 경우에 마땅히 이를 중재할 기관이나 수단이 없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 나라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권도 있고 입법부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하고 거부권도 가지고 있어서 영국식 의원 내각제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정부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긴 한데 좀 섞여 있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총선 개헌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사실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의 중간 정도 되는 개념으로 짬뽕으로 섞여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운영 체제가 이원 집정부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의회의 해상권하고 국민투표 제한권 같은 권한을 가져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주로 외교나 국방 같은 대외 정책만 수행하다 보니까 그 권한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대표가 총리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국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종의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뒤섞은 개념으로 중간 정도의 정치 운영 체제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이원 집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반대통령제 또는 준대통령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니까 이러한 명칭은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데 내각은 의회에서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같은 내용은 지루한 내용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정치 상식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